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건물주들은 아는데 무주택자는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건물주들은 아는데 무주택자들은 절대 모르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건물주들은 가치를 보려 하는데 무주택자들은 가격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집을 사려고 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집값을 봤을 때 1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와 1억 너무 비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1억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고 가격 자체가 너무나 비싸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가격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가치였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가치가 될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될까라는 것은 저의 머릿속에는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싼 데 없나? 싼 거 뭐가 있지? 라는 것만 찾으러 다녔어요. 결국에는 빌라를 찾으러 다녔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싼 전세, 월세들을 찾으러 갔어요. 결국 저는 월세, 가장 싼 가격인 월세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제 돈에서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월세집이었고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보증금이 가장 싼 곳이었어요. 보증금이 가장 싸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구하게 된 곳은 월세는 매우 비싼 곳이었어요. 보증금이 가장 싼 곳이 어디지? 점점점 보증금이 싼 곳을 찾게 되다 보니까 월세는 결국 점점 높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잘 알지 못했던 것은 가격이 점점 싼 걸 구하다 보니까 가치는 점점 낮은 물건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가격이 높은 건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격이 싼 것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보증금이 싼, 낮은, 그리고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가 많은 집이었고 결국에는 월세는 높으면서도 불편한 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월세를 많이 내게 되었고 이사하는 비용 그리고 살면서 겪은 불편함도 굉장히 높게 되면서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이거 싼데? 라고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결국엔 내가 치른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건물주들은 실제로 가격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격과 가치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이 평가할 때 여러분에게는 나중에 더 높은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살까 말까 라는 고민을 할 때 이것을 내가 가격만 두고 평가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치를 보고 평가해야 될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가격과 가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면 어쩌면 5년 후에 여러분이 건물주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돈이 한 푼도 없는 월세나 전세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물주들은 아는데 무주택자들은 절대 모르는 한 가지입니다.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물주들은 대출을 자신의 레버리지로 삼고 있습니다. 예전에 1,500만 원으로 종잣돈 작게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대출은 나의 적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대출은 절대 나빠. 대출을 받는 순간 나는 완전 망하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없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에 전세 대출도 받지 않았고 월세로 살게 되었어요. 월세를 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70만 원, 90만 원까지 내면서도 절대 난 아무 대출도 받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집도 사지 않았고 월세만 매달 내게 되었죠. 결국에는 저의 수입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게 되면서 저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출은 받지 말아야 돼. 대출 받아서 뭐 할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대출 받아서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대출 받아서 뭐 할 생각하다는 순간 완전 망하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빌딩주, 건물주들은요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아서 지은 건물의 대출 이자를요, 제가 낸 월세로 갚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빌딩의 맨 꼭대기층에는 굉장히 넓은 주인집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고, 그 주인은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 어느 날, 그때 제가 새댁이었거든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새댁, 우리 집에서 차 한 잔 마시고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저는 가난한 새댁이었고, 저를 불러서 커피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꼭대기층에 올라갔는데 꼭대기 복층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코딱지만한 집을 월세 많이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복층을 아예 터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제 머릿속에는 와, 정말 이 집, 이 빌딩, 그쵸? 이거 지으려면 정말 돈 많이 들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와,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여유도 너무 부러웠고요. 그리고 또 저처럼 가난한 세댁에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빌딩 지으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대출 받으셔서 토지를 사셨고, 그리고 또 남편분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셔서 또 빌딩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대출이자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 먼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요, 대출 받아서 땅을 사셨다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 대출 받으셔서 이 건물을 올리셨다고요? 커피 마시다가 커피잔 떨어뜨릴 뻔했죠. 아니, 대출 받아서 그 땅 사서, 그리고 또 그 남편분이 대출 받아서 이 건물 올리셨다고요? 예. 그 대출 이자 엄청 많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 걱정할 입장도 아닌데 아주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와, 그 대출 이자 어떻게 갚으시는 거지? 그때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대출이자 누구 돈으로 내고 있었을까요? 그 빌딩에는 수많은 세입자가 있었거든요. 공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실에 방이동 먹자골목 사이에 정말 요지였고요. 당시에 9호선이 예정이었어요. 9호선이 개통될 예정이었고 노른자 땅이었어요. 나중에 그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공실은 하나도 없었고요. 월세도 굉장히 셌고요. 그 대출이자는 누구의 돈으로 내고 있었을까요? 커피 마시고 있는 제 돈으로 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빌딩에는 수많은 세입자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전혀 걱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땐 뭘 몰랐을까요? 자본주의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건물주들은 무주택자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대출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출은 우리가 잘못 쓰면 적이 돼요. 마치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칼을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쵸? 내가 요리를 할 때 잘못 쓰게 되면 칼은 나에게 상처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칼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칼을 조심히 다루고 칼을 조심히 잘 쓰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칼은 꼭 필요하잖아요. 칼 없이 여러분 요리할 수 있나요? 이 손으로 자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대출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어떻게 사나요? 그 비싼 땅을. 어떻게 대출도 없이 땅은 샀는데 건물을 올릴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올릴까요? 제가 나중에 깨닫고 난 것은 바로 그분들은 대출을 마치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을 유용하게 쓰는 요리사처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대출을 무서워만 하면서 칼은 위험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서 요리를 또 안 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커피 마시라고 커피를 대접해 주셨던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당시로 돌아가면 저도 어느 날 만약에 그런 포지션이 된다면 어느 날 제가 만약에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다시 또 그런 세대긴 어떤 30대? 20년 전에 저이겠죠? 그런 세대를 만난다면 손을 잡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는 사실 그냥 커피만 마시고, 제가 그때 대출 이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뭐 많이 나오지. 라고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날 밤에, 그 아줌마 대출 이자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라면서, 난 대출 이자 없는데. 나 대출 없는데. 라면서 잠을 코 잤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당시에 만약에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해주셨다면 세대 대출 이자는 세대기 내는 월세로 내고 있어. 한마디 해주셨다면 20년 전에 물론 되게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뭐야 이 아주머니 참 이상한데? 잘난 척 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20년 전에 제가 좀 속도 좁고 털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랬으니까 어쩌면 그 아주머니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커피 마시고 그리고 뭐 그냥 대출이자 그냥 내는 거지 뭐 라고 하고 그렇게 이렇게 헤어졌었어요.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었던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세대 근데 대출 이자 나오지 물론 나와. 근데 대출 이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가 그 대출 이자는 월세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월세가 나오는 걸로 대출 이자가 커버가 되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고 플러스가 되고 우리한테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는 9호선이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노른자 땅이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댁도 대출을 무서워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어느 정도 좀 얘기해 주셨다면 아니면은 뭔가 그때 전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다시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지금 세댁을 만난다면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엄마의 돈 공부를 처음 썼을 때 제가 30대의 저에게 써준 거예요. 처음에 원룸에 처음 살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리고 또 아무한테도 내 고민을 말할 수 없었지만 또 아무도 나에게 말도 해주지 않았을 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아무도 말도 안 해주는데 나는 항상 가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를 때 그날 밤에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와, 이 땅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대출이자 엄청 많이 내고 계시겠다. 와, 이 건물을 대출받아서 사셨대. 난 안 살 거야. 그렇게 안 해. 무주택자인 내가 최고인데 라면서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월세 냈고 그러면서 계속 무주택자로 살고 그러면서 계속 가난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물주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대출은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